네, 여러분 주식 공방칙입니다. 상한가 490시인가요? 7회 적중 1일 최고 수익률 160% 돌파 종가입니다. 1일 최고 상한가 7종목 적중. 예, 어젯밤 내일이 아니면 다음 주 상한가 도전 종목, 그 다음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다 선정을 미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의 투자 관점이라도 종가 베팅이 가능하면 4시부터 6시까지 종가 베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모의 투자 관점에서 테스트 삼아 한번 종가 베팅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차트 자체가 제가 선정한 종목들이 중에 확실하게 정말 너무 차트가 멋지다, 이거는 종가 베팅에 무조건 넣고 싶다 하는 종목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완벽한 거는. 그러나 다른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종목도 후반부에, 중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의 투자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이거는 어젯밤에 7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어제 승률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아쉬움이 많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는 조금 내렸습니다. 리스크 종목 중에 실시간 분봉 수익률, 실시간 분봉 일목병합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폭등 폭락 이런 쪽 가점보다 그냥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였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폭락과 폭등 급등락이 있는 종목을 해놓으니까 종가에 다 밀려버리니까 종가 수익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7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합이라고 보시면 보합 양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분봉 수익률은 30%를 돌파했습니다. 실시간 분봉 수익률은 30%를 돌파했고 종가 수익률은 11.5%에서 아마 12%, 약 한 12% 전후 됩니다. 종가 수익률은 12%, 분봉 수익률은 실시간 분봉 수익률은 30%를 돌파했습니다. 이 중에서 필에너지 말씀을 드렸죠. 상한가 도전 종목이었는데 초반에 많이 못 밀어올렸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5%인가 5% 폭등했다가 내려앉았다가 다시 밀어올렸어요. 막판에 0.19% 양봉이 마무리됐습니다. 건전한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되지. 내일 이후부터 관망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갈 건지 바로 오른쪽으로 이 현재 라인 종가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는 방향이 있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내려오다가 그 기준봉의 하단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30%까지 내려올지, 중단까지 내려오든지, 기준점, 그리고 빨간색 중심선, 그 언저리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3, 4일 있다가 날아갈 건지, 아니면 더 내렸다가 갈 건지, 첫째 거래량이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단지 거래량과 캔들의 기준봉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보도지표라든가 일목균형표의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각종 주지표 보도지표를 섞어서 봐야 됩니다. 그거를 잡아낸 다음에 외부 골격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기준봉이라든가 거래량이 주는 거라든가 이런 단순 거래량 이런 걸 봐도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승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복합 지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한번 차트 설명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TS 넥스젠, 요거는 어젯밤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만은 TS 넥스젠이 11.34% 폭등을 했습니다만은 차트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괜찮았던 거는 코덱은 0.28% 당연한 거고요. 왔다 갔다는 석경 HT도 당연히 조정이 필요한 자리였고, 코리아미도 그런 거였고, 롯데리츠도 당연하고요. 의미 있는 종목으로는 필에너지가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의미 있었고, 두산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두산우를 여러분들한테 차트가 그 당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차트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리 자체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 했을 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두산도 올랐다가 밀렸죠. 자정 양봉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TS 넥스젠 의미 있는 종목을 어제 선정하고 TS 넥스젠과 두산과 필에너지, 나머지는 그냥 가는 종목들이에요. 주가가 의미 있는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캡처를 하나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70% 돼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어제 특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뭐 유튜브 이런 주식 공부방 치기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차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겨워요. 주식은 기다림과 여유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차트를 하면서도, 유튜브 이런 차트 기법을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복귀를 합니다만은, 제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할 때마다 좀 회의를 느끼기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제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뭐 실시간으로 뭐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차트 공부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도 이 차트, 이 주가의 흐름, 뭐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다 하고, 정말 아낄 수 있는 종목들을 그냥 두기엔 아까워서 그 모의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관점에서 자꾸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실시간 분봉 수익률이라든가 종가 수익률이 얼마큼 나오는지, 차트 분석이 지금 현재 기본 골격은 대원칙은 있습니다만 그 원칙 안에서 자꾸 그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이게 사이클이 바뀌어요. 어떤 날에는 연상이 나온 추세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올렸다가 그 다음날 무조건 내린다고. 연상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드물고 올렸다가 오후 장 후반 장 초반 되면은 거기서 다시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지금은 개별장보다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날아오르잖아요. 예전에 선정했던 종목들 차트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은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죠. 차트에 공부가 돼 있다면 그런 추세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70% 수익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소액으로 지겨워가지고 일단 소액으로 기존에 제가 하는 뭐 종목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 종목에서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매도를 해서 미국 증시를 한번, 미증시는 어떨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그 미증시는 어떤 식으로 갈 건지 한번 미증시를 보려고 이제 한번 뭐 요즘에는 주간에도 매매가 가능하고 야간에도 잠깐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실시간 분봉 단타매 일목병합법을 한번 적용을 해서 미국 증시는 어떨까 한번 해보려고 이틀 됐습니다. 이틀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단타는 그 시간이 중요하거든. 시간. 언제 우리 국내는 언제요? 9시에서 9시 10분 5분 안에 다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늦어도 9시 30분에 끝나요. 그 후에는 돌아가는 거는 정말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폭등해주면서 주가의 등락이 엄청 커야 돼요. 10% 2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 들어가야 쉽게, 말씀드렸죠.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당일 분봉 단타가 주식하는 데는 제일 쉬운 길입니다. 승률도 제일 높고,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고 그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 가장 쉽습니다. 다만 조건이 형성되게 거래량이 폭발해줘야 되고 주가의 등락폭이 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딱 시작할 때 첫 스타트하고서 조금 올라갈 따라가면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도. 그 자리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딱 주식을 할 수 있는 이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주식을 할 수 있는 이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딱 그거에 모니터를 딱 봐야 되겠지. 한 20분 30분 동안 집중해서 봐야 되고, 또 장마치 그게 형성이 돼야 되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 그러나 그거를 잘 보고 그때 따라가야지 승률이 높고 또 실제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나옵니다. 단타적인 종목들이. 근데 그게 제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보고 있다가 종목이 튀어 올라올 때 뭔가 좀 액션이 취해지고 역동감, 액티브한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단타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국내 이런 단타 종목에 넣기에는 어렵습니다. 팔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팔아버리면 그 매수와 매도 이게 거래가 회전력이 활발할 때는 가능한데, 아니면은 내가 던져버리면 윗골이 쭉 달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국내보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원래 단타를 과거에는 뭐 좀 했습니다. 최근에 한 1년 이상, 1년 더 됐죠. 손도 안 댔거든요. 안 되고 그냥 일단 직접적인 투자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한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한번 해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분봉 실시간 상한가 도전 종목들, 실시간 일목병합법을 해서 분봉을 뽑아내는 일분봉매매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모의 투자를 해서 6번 이상 성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갔을 때는 국내에서 하는 차트,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흔들더라도 정상적으로 흔드는 차트, 그 다음 미국 증시에서 10시, 지금 11시 반부터 하나요? 다음 주는 10시 반부터 하는 건가요? 근데 그 시간대에 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 일목병합 분봉매매법을 적용했을 때 수익률 자체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흔들진 않아요. 그 추세의 흐름을 가다가 좀 흔들어주기 때문에 차트 매매법이 기본적으로 실력이 돼 있으면 그냥 수익을 얻고 나올 확률이 국내보다 더 높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리투스 테크놀리지 홀딩스라고 요거 이틀 전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소액으로 뭐 얼마죠? 93,000원, 10만원 전후해서 투자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갈지 미국 증시는 어떤가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익률 자체가 70% 정도 수익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50%, 40%, 60%에서 어제 같은 경우 오늘은 70%입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80%인가 200%인가 180%까지 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이 등락률 자체가 300%인가요? 300%인가 우리하고 계산 방식이 좀 틀리잖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이어서 가니까 이게 300% 그러니까 제일 등락률이 가장 큰 종목이에요. 큰 종목인데 제가 이틀 전에 소액으로 그 위치에서 썩 좋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첫 스타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첫 스타트 할 때 올라타야 이게 300%를 먹든 아니 200%를 먹든 뭐 100%를 가든지 그런 자리인데 그게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자리에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완전 스타트는 아니고 스타트 했다가 중반부 갈 쯤에 좀 썩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분봉 단타 매매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단타를 올라타가지고 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리투스 테크놀리지 홀딩스인데 지금 한 300% 정도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르는데 그래서 올라타서 일목 분봉 단타 매매법을 했을 때 30%인가? 그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대로 차트가 살아있더라고요. 뒀는데 밤에 이렇게 좀 봤거든요. 어제 밤에 봤는데 실시간 분봉 수익률이 180%인가?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이 수익률이 180%인가 돌파했어요. 180%. 180% 돌파했는데 차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더라고요. 무너지지 않아서 이게 밤을 샐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보고 어느 정도 1분봉이든 5분봉, 10분봉에서 일봉, 월봉, 주봉, 연봉까지 보고 그 차트가 꺾일 때 확실하게 꺾였다 하면 쳐야 되는데 그러면 밤을 새야 되지 뭐.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그게 단점이죠, 미증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보고 있다가 돈 액수가 9만원, 10만원, 지금 16만원 정도 됐습니다만은 수익률은 70%입니다만은 1억을 넣었다 하면은 8천만원, 9천만원 되겠죠. 그러나 금액 자체가 10만원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면 할 수 없고 그냥 해놓은 거니까 그냥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10만원 때문에 밤을 샐 수는 없잖아요. 놔둬버렸거든요. 놔뒀더니만 180%까지 수익률이 올랐는데 쭉 내려가서 수익률이 70%에서 멈췄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차트 공부 관점에서 저는 그냥 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사면 안 돼요. 모의 투자만 하셔야 되지. 실력이 올라가야 되면 저는 자신이 있지. 뭘 하든지 간에 이제 국내 주식도 제가 소액으로 단타를 해봤습니다만은 단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단타는 말씀드린 대로 언제 들어가야 된다. 9시에서 9시 10분 요 사이에 들어가줘야 되고 그 시간대 계속 봐야 되고 소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그냥 소액으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하물며 1000만원은 좀 많나요? 한 500만원 정도 넣고 이렇게 100만원 넣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투자 대비 수익률 자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건이 안 되고 또 그 시간대에 볼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그게 요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나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해서 실력이 올라가면 그게 보입니다. 거래량만 뒷받침 주고 딱 그 종목만 캐치만 되면 어느 순간에 다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타 매매법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시험 볼 때 우리가 교과서를 옆에다 펴놓고 시험 보는 거하고 매한 가지거든요.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수준이 올라가면 눈에 보입니다.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도 이 자리도 제가 70% 수익은 얻었습니다만은
여러 번 70% 수익을 얻었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는 공부를 하면 단타적인 제일 쉬운 게 단타고요. 단타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가 조성이 딱 돼야 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초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1시 반이면 뭐 앞에 살 수 1시간 전에 매수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올라갈 때 바로 그때 종목을 미리 발췌를 해놓고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올라갈 때 분봉에서 1분봉, 5분봉 해서 따라가면서 차트 공부한 걸로 해서 매수해도 되겠죠. 다만 일봉상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정비율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쓰레기 위치 아닌 그 위치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그럴 일 없겠습니다. 분봉을 끊어치면 완벽합니다만은 실수로 물리더라도 올라가다가 다시 핑계 올라가서 시간이 가면 다시 올라가죠. 제가 종목들 선정하는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이 엄청 많았죠. 몇 번 특강에서 제가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제가 국내 종목들 같은 경우하고 외국 종목들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대략적으로 봤거든요. 그 종목 내에서 혹시라도 모의 투자 관점에서 한번 메모를 딱 해주시고 종가 베팅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라든가 승률이 나온지를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차트 공부하는 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투스 테크놀로지는 차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일봉상 무너졌습니다만은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을 지지를 하고 있고 파워맨들이 완전히 다 나간 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추세가 어떻게 갈 건지. 그러나 주봉과 월봉과 연봉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살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가 어떻게 될 거냐. 캔들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숲을 봤을 때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오늘 밤에 이제 차트가 어떤 식으로 변행을 할지. 그러나 이런 자리는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관망을 하고 있다가 차트가 살아났을 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자리 아니야.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손절가가 엄청 작은 거지. 구름을 이탈하기 전 그 라인에 딱 걸쳐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엄청 짧게 잡고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봉과 월봉과 연봉 습관점에서는 살아있다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실적이라든가 기업 이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상장 폐지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차트 공부 관점에서 모의 투자 관점에서 한번 봐보시면 되고 그래서 리투스 테크놀로지 홀딩스 미국 증시 폭등 넘버원인 것 같아요. 좌우지간 요거 이틀 만에 수익률이 어제 밤 같은 경우는 180% 돌파했습니다. 180% 돌파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 엄청 폭락해가지고 폭락이 아니라 그 수익 났던 게 다 반납하고 수익률 70%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아직 일목균형표에서 구름을 이탈하지 않았고 월봉, 주봉, 연봉이 살아있고 파워맨들은 다 나갔어요.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자리 자체가 완벽하게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물량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간 건지 완전히 털고 나간 건지 이건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만 월봉, 주봉, 연봉이 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구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리기를 기대하면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과의 강력 자체가 손절가라도 손절가 익절가죠. 익절가 자체가 워낙 라인이 짧기 때문에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한번 추세를 보고 그걸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 공부를 하면서도 좀 회의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이 차트 공부를 하는데 열성적으로 이렇게 듣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소통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편집도 좀 내용 자체가 편집 영상도 상당히 좀 클래스가 떨어지죠. 거기다 음성도 그렇고 해서 실시간 소통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어서 회의적이 들어서 이거를 그냥 접고 그냥 뭐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종목 분석을 하는 거니까 뭐 국내 단타 종목 그리고 미 증시 단타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단타적으로 한번 투자 방향을 돌려서 단타를 또 물론 주 종목은 뭐 길게 포지션을 잡습니다만은 일목균형 제1식대로 포지션을 잡습니다만은 좀 짧은 소액으로는 단타 쪽에다가 포커스를 둬서 좀 지겨우니까 그런 쪽으로 맞춰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방송이 아니죠. 유튜브의 기업 분석 자체는 가끔 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좀 회의적인 많이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이게 들으신 분들이 있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여러분 이게 기회니까요. 언제 제가 뭐 죄를 잘 났다고 여러분한테 감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우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진솔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를 듣는 기회, 그리고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대원칙 이런 거를 재능 기부 형태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빨리 제가 뭐 중간에 그만두든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만두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걸 실력을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100% 공감이 가야 실력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타를 했을 때는 확실한 자리에 들어간다면 100% 제가 봤을 때는 좀 거짓말을 못해서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면 100%입니다.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올라가면 오르면 2, 3% 끊어먹고 나가잖아요. 그거는 하수거든. 하수. 완벽하게 2, 3% 끊어먹고 또 2, 3%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고점인지 단기 고점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게 그게 조금 수준이 더 올라온 겁니다. 그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버틸 수 있을 때 버티느냐, 팔 때 팔느냐. 지금 앞에 보시는 거 이거 70% 어제도 180% 돌파했던 것도 버틸 수 있을 때 버텨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70%라는 수익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단타적인 눌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좌우지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 단타도 한번 제가 몇 번 걸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법을 알려드리니까 제가 실전에 해보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다 노이투자 관점에서 매일 해갖고 매일 실시간 분봉 수익률을 매일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공부했던 실전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계속 데이터를 넣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계속 분봉 수익률은 100% 거의 뭐 틀린 일이 없었잖아요. 안 오른 적이 바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에 매도를 걸어놓고 3%에다가 또 매도를 걸어놨어요. 양쪽으로. 오르면 3%에도 무조건 익절,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 치는 거. 그렇게 했다면 수익률 자체가 상상할 수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봉 수익률이 30% 이하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종가에 샀다 그러면 그게 차트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분봉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월봉, 연봉, 주봉, 일봉까지 제가 말씀드린 분봉 단타 배분은 언제요? 6단계 마지막 피날레를 올리는 지점. 하루에도 급등락 25% 폭등했다가 상한가 찍었다가 종가에 3% 마무리되는 아주 변화가 심한 이런 거 알려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종목을 하면서 차트 관련해서 실력이 바로바로 왜냐하면 그 365일 240일 1년간에 있어야 될 급등락의 폭락 자체가 하루 안에 거의 다 발생할 수 있거든. 아니라면 1년 동안 2년 동안 주식을 지켜봐야 된다고요. 필요할 수가 있죠. 그게 공부가 될 수 있죠.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두면서 차트를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상당히 자기 실력을 향상하는 데 좋아요. 그러나 2년이나 3년이나 시간이 필요하거든. 견뎌야 되고 종목을 팔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자 어제 7종목을 선정했습니다. TX 넥스젠, 두산, 필에너지, 롯데리츠, 코덱, 코리안리, 석경 AT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종가 수익률은 실시간 분봉 수익률은 3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가 수익률은 한 12%, 11.5%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X 넥스젠 14.25% 폭등 11.34% 종가 마무리. 여기 보시면 차트가 TX 넥스젠은 살아있죠. 이게 넘버원이 될 수 있었어요. 넘버원이 아니라 넘버 상위 종목을 제가 멘트를 이게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 끊겼지 않습니까? 만약에 끝까지 갔다 그러면 TX 넥스젠은 넘버원 상위 종목을 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촬영된 동영상을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일관성 있게 종목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일관성 있게 하지만 그 골격 안에 병합되는 걸 일단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골격을 갖고 오는 겁니다. 골격만 갖고 하면 둘게 맞습니다. 제대로 공부가 안 되면 거기까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다 포함해서 제가 여러분 선정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면 되고 TX 넥스젠 14% 폭등 후 이렇게 했습니다. 두산 말씀드렸죠. 두산도 어젯밤에 선정하고 7.3% 폭등했어요. 폭등하고 종가는 3.06% 상승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그 두산보다도 제가 두산우를 말씀드렸죠. 어제 두산우는 차트가 꺾였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빼고 두산 우보다는 두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우가 꺾였기 때문에 두산도 오르다가 이 매물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윗골이 달고 밀렸습니다만은, 밀린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은, 차트 자체가 두산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적중했죠? 두산 괜찮았고요. 그 다음 필에너지 넘버 폭등 윗꼬리 종목이라 그러는데 많이 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폭등 윗꼬리 종목인데 밋밋하게 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해서 나오면 그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필에너지 말씀드렸나 요 부분 요 같은 경우는 자리 자체가 폭등 후 윗꼬리는 예상이 되지만 자리가 그래도 리스크를 이전 그 폭등 윗꼬리 종목보다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양봉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음봉이라 하더라도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다. 정확하게 적중했죠. 저는 상한가 적중한 것보다 앞에 TX 넥스젠 요거는 뭐 차트가 원래 예뻤기 때문에 오를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말고 두산을 볼까요? 두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산도 의미 있는 종목이다만은 두산보다 필에너지가 올랐다가 딱 그 조정을 거치면서 딱 멈췄는 예상했던 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필에너지 보시면 기준봉을 세우고 그 기준봉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건전한 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건전한 조정. 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본적인 권력상에서는 더 완성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거든. 필에너지를 이런 거는 내일 이후부터 관망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루 이틀 내일 월화 가다가 화요일날 날아올 건지 월화 수목 금 가서 좀 가다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 내려가다가 많이 내렸다가 올라갈 건지 지금 자리는 갖고 있는 분이라면 만약에 필에너지가 하한가를 찍는 한이 있더라도 차트는 일관성있게 가야 됩니다. 승률 높은 확률 높은 걸 가야 된다고요. 필에너지가 만약에 설명을 드리고 내일 다음 주 월요일날 하한가를 찍는 한이 그런 가능성은 낮지만 하한가를 찍는 한이 있더라도 주식 투자를 안 하면은 모르겠지만 안 한다면 관계없습니다.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승률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률이 높아집니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틀린 한이 있더라도 10종목 중에서 7종목이나 6.5, 5.5 더 맞추면 수익이 올라오는 거니까요. 주식은 리스크를 감지만 않지만 승률 높은, 확률 높은 자리에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에너지도 4.7% 폭등 상승 후에 0.19% 됐고요. 롯데리치에너지는 1.22% 상승 후에 0% 부합됐습니다. 이기는 롯데리치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당연히 조정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조정이에요. 그래 자리가 괜찮기 때문에 했고요. 코덱 말씀드렸죠. 코덱도 밋밋합니다. 왔다 갔다. 어제도 특강 때 말씀드렸고 코덱은 엄청 선생님이죠. 차트 선정할 게 없어가지고 시총 상위 종목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따로 뽑아서 분석하는데 코덱이 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조정이 필요한데 엉금엉금 기어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0.28% 당연하고요. 코덱은. 자, 코리안리도 0.48% 상승 후에 1.44%인데 자리 가볼까요? 코리안리도 매물의 소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리가 음봉이 나왔죠. 버티지 못하고 올랐다가 밀리는 자리. 이것도 코리안리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경 ADT. 자, 석경 ADT 같은 경우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방으로 틀고 있었어요. 그럼 다만 중심이격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캔들이 검은색 상단을 나가면서 윗꼬리가 달고 있었어요. 조금씩 불안한 조짐은 있었습니다만은 자리 자체가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석경 AD가 그 매물을 소화하는 강력한 파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이나 장 후반에 6%까지 밀렸습니다만은 그 파워 힘 때문에 밀어 올렸기 때문에 1.66%에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렇게 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총 복귀를 해야 됩니다. 항상 복귀를 해야 돼요. 주가가 폭락을 하든 뭐 상승을 관계없이. 그래서 실시간 분봉 수익률은 30% 돌파했고요. 종가 수익률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11.5%나 뭐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로 할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또 의미 있는 종목들을 캡처를 해뒀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는. 보시면
그 의미 있는 종목들이 여기는 찍어놓은 거고, 오늘 자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종목들이 FN 에스테크, 다음 요거는 그 전날 밤이죠. 그 전날 밤에 소개한 FN 에스테크, 그럼 반도체 핵심 공정 총 6개 종목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이것도 양봉 수익이네요. 월인 머티리얼즈면 음봉이고 나머지 5개 종목은 다 상승했습니다. 그 2일 전 밤에 선정한 거죠. 이 중에서 의미를 준다면 K카 버티고 있습니다. 의미 준요. 그리고 FN 에스테크 어제 선정을 드리고 폭등했다가 내려왔던가요? 하여튼 FN 에스테크와 케이크가 좀 의미 있는 종목이네요. 자, 볼까요? FN 에스테크 10% 폭등 후 5.12%에 마무리됐습니다. 차트가 기준봉을 만들고, 똑같죠? 기준봉을 만들고 폭등했다가 내려오면서 종가에 십자가 도지를 만들고 버티면서 오늘 폭발하면서 간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종목 있죠?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FN 에스테크는 밀어 올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 있죠? 어제 말씀드린 그 상한가 윗꼬리 종목, 그것도 오른쪽 기준봉을 세우면서 플러스 양봉을 만들면서 건전한 조정, FN테크 하고 동일한 건 아닌데 거의 패턴 자체가 유사하게 가죠. FN테크가 거래량이라든가 이 수급 면에서는 더 건전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고 윗꼬리 달았죠. 자, 그리고 K카도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내렸습니다만은 자리 자체가 완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0.70%, 1.2%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계룡전기. 자, 계룡전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이죠. 계룡전기를 제가 언제 설명했나? 계룡전기도 특강 때 말씀드리고 이틀 전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전부터 또 말씀을 드렸죠. 의미 있는 종목. 계룡전기는 상한가 계룡전기 오늘 15% 폭등 후 10.9%에 마무리됐습니다만, 이 차트를 보시면 기준봉을 세우고 똑같죠. 기준봉을 세우고 건전한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계룡전기. 그래서 특강 때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준봉을 세우고 건전한 조정이 있은 후에 폭등했다가 윗골 달고 또 오늘도 폭등한 겁니다. 오늘도 폭등한 게 아니라 폭등 후에 또 쉬었다가 폭등하고, 그러니까 기준봉을 세우고 건전한 조정, 폭등, 또 건전한 조정, 또 폭등, 연이어서 폭발한 겁니다. 이게 차트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계룡전기 의미 있습니다. 그 풍산홀딩스는 뭐 그때 말씀 또 드려서 증력 상승했고, 그러니까 계룡전기, 미코, JMT 자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계룡전기, 미코 이렇게 의미 있네요. 의미 있는 종목. 삼목 에스콤도 의미 있고요. 자, 미코 선정하고 구름 돌파하면서 끊임없이 위로 쳐 올라왔습니다. 7.56% 폭등 적중했고요. HLB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HLB가 의미 있고요. HLB 보십시오. 자, 구름 돌파했을 때의 그 매매의 자리, 그 다음 빨간색 중심선을 관통했을 때 중심선 자리, 그 두 개의 중심선 사이에서 구름을 이탈하지 않고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기준점을 지지하면서 저 위까지 밀어올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다림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55% 폭등을 수익을 얻을 확률이 있습니다. HLB에 대한 기업 분석이 끝났다면. HLB 22.65% 폭등 적중. 근데 HLB를 찾았을 때는 제가 아마 차트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네. 빨간색 중심선을 기준으로 참았던가, 차트를 복합적으로 봤네요. 복합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아세아는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덴티스, 여기서 한국 BNC를 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한국 BNC 말씀드렸죠. 매드팩터, 한국 BNC, 알테오젠, 그 다음 또 뭐죠? 제네시스인가? 하여튼 뭐 있었는데, 그 종목, 프리엔스인가? 뭐 후반부에 캡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BNC 습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메모를 소화하면서 윗꼬리 달면서 그냥 끊임없이 폭등해서 올라온 거예요. 한국 BNC. 지금은 이제 캔들이 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아시겠죠? 한국 BNC 7.797% 뭐 의미 있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선정했던 종목의 동일 고무 벨트와 EST, 넘버원 종목 EST. 자, 동일 고무 벨트도 똑같죠? 기준봉을 크게 세우면서 거래량을 줄였다가 다시 폭발하면서 그 10일 까만색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전환선을 지지하면서 기준선을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서 오른쪽으로 붙이다가 폭발한 거예요. 16.69%.
동일 고무 벨트도 제가 말씀드린 승률 매매법, 절대 승률 매매법하고 동일하죠. 이런 정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죠? 21.6% 폭등 후 조정. ST는 넘버원이었죠. 넘버원이었는데 넘버원이는 똑같죠. 이것도 기준봉을 세우고 쉬었다가 폭발하다가 리콜이 달고 오른쪽으로 붙였죠. 아시겠죠? ST 넘버원이었죠. 그럼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종목입니다. 8.28% 폭등했다가 테라사이언스는 상한가 찍었습니다만은, 테라사이언스 상한가 찍었습니다. 요거는 뭐 내려갔다가 지지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제끼겠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온 겁니다. 지오릭 에너지. 자, 구름을 돌파하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폭등했죠. 이것도 의미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지오릭 에너지, 테라사이언스 상한가, 지오릭 에너지가 몇 프로 나왔죠? 상한가 안 찍었나? 상한가 안 찍었네요. 그렇고, 프리엠스 의미 있는 종목이라고 요 종목이죠. 프리엠스 의미 있는 종목 12% 폭등 후 2.8%. 프리엠스는 저 밑바닥부터 선정했는데 몇 번 계속 선정했던 것 같아요. 자, 구름을 돌파했을 때 빨간색 중심선을 지지하고 내려왔을 때 구름을 지지하고 다시 기준선을 지지하고 다시 끝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끝까지 구름 돌파하고 안파로 했다면은 160%, 162% 앞에 말씀드린 종목하고 동일합니다. 끝까지 밀고 올라온 거예요. 프리엠스 여러 번 선정했거든요. 아시겠죠? 저게 일목균형표 대원칙의 힘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힘입니다. 피동, 연장파의 힘. 아시겠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매드팩도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은 좀 내려갔습니다만은 구름을 돌파하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저때부터 140% 또는 100% 이상 폭등한 겁니다. 일목균형표 대원칙 아시겠습니까? 매드팩도 요거는 습관전에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한국 BNC처럼 그 당시에는 차트가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는 돌는 위치지만 단기 매매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습관점에서 너무 포지션이 좋다. 매드팩터, 그 다음 한국 BNC 아시겠죠? 그런 관점입니다. 투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산우도 어제도 폭등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1.70% 폭등했네요. 상승했네요. 4.9%. 요것도 습관점인데 밀고 하다가 어제 폭등했죠. 폭등하고 오늘 또 밀어 올렸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투산우 적중, 매드팩터 적중, 한국 BNC 적중, 알테오젠 넘버원 선정 후 상한가 적중. 자, 캡처를 해. 알테오젠 나왔네. 알테오젠 선정하고 상한가 폭등 적중하고 상한가 적중 후에 윗골이 달고 20% 폭등, 그 다음날 17%인가 10몇 프로 폭등, 그리고 지금도 올라왔다가 조정 거치고 지금은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만 저 밑바닥부터 이까지 올라온 겁니다. 알테오젠 그것도 넘버원으로 선정했었죠. 차트 힘입니다. 자, 이거는 MPD, 알테오젠 살아있고 프리엠스 살아있고요. 삼성 SDI, 롯데 에너지 멀티, 매드팩토.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건 삼성 SDI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매드팩토인데 삼성 SDI 말씀드렸죠. 7% 폭등 후에 3%인데 어제도 특강상에 말씀드렸죠. 과거보다 차트가 돌아가는 힘이 있다. 좋아졌다고 말씀드렸고 그 후에 내려갔다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돌파해 올라온 겁니다. 테슬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니까 전기차가 2차 전지 쪽에가 돌아가고 있죠.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도 마찬가지고 차트가 올라가다가 장기 팽에 두들겨 맞고 매물층이 두들겨 맞아서 7% 떴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갔습니다만은 차트가 많이 돌아갔죠. 이게 차트의 힘입니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같이 가죠. 삼성물산도 말씀드렸고 유바이로직스도 말씀드리고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CCS 상한가 적중. 자, CCS도 설명을 드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폭등해서 올라오다가 어디서 구름 기준선을 지지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서면서 기준선을 다시 올라서면서 상한가를 찍었죠. 그래 저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만은 만약에 CCS에 대한 종목 분석이 끝났다면 폭등했다가 안쪽으로 검은색 쪽으로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언제 1분봉과 5분봉에서 어디쯤에서 기준선 언저리에서 보고 있다가 기준선을 다시 타고 올라오면 그 고점 부분에서 팔고 나가는 겁니다. 저 자리에서 오르다가도 추세가 늘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 저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올랐으면 팔고 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상한가를 CCS가 찍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더 돌파하기에는 쉽다 어렵다. 상당히 어려웁니다. 기술적 반등 또는 물량을 털고 가기 위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CCS는 제가 상한가를 찍었더라도 위험한 리스크를 더 크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하지 않죠. 아시겠죠? 같은 종목이나 하더라도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은 거죠. 오른다 하더라도 언제 23% 언저리
또는 올리다가 윗꼬리 달고 바로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밑으로 꼬라박을 수 있기 때문에 CCS가 정말 폭등해가 상한가를 찍지 않은 한 이상은 수익을 일정 부분 익절을 해야 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뭐 기사회생에서 폭등을 해서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차트 분석을 하고 차트 매매법을 동고한다면 지금 자리는 불안하다고. 제가 CCS를 상한가를 찍어서 맞췄지만 불안한 자리라고. 불안한 자리. 저 자리에서 파동의 끝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확실하게 가려면 차트를 상한가를 한 번 더 찍어보야 돼. 아니면 25% 폭등해갖고 아예 문을 닫아버려야 돼. 그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안 돌리면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될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이후에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CCS, 바이넥스도 선정했던 종목이고, 자, 바이넥스도 25.62%. 자, 바이넥스도 똑같이 보세요. 구름을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구름을 지지하고, 녹색 2평을 지지해서 다시 튕겨 올랐다가 매물을 소화하다가, 어디서?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빨간색 중심선을 이탈했다가 기준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해가고 밀어올렸죠. 빨간색 중심선을 관통하면서 그 폭발했다가 기준봉을 세우고 오른쪽 정석으로 거래량을 줄였다가 거래량이 폭발한 자리, 눌림목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올려간 거죠. 바이넥스 상한가인가요? 24.79%. 상한가 찍었나요, 바이넥스? 상한가를 못 찍었네. 자, 바이넥스 적중. 일지테크도 상한가죠. 일지테크도 설명을 하고, 자, 구름을 돌파하고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거래량을 줄였다가 어디서 빨간색 중심선을 지지하면서 튕겼다가 지지하면서 기준선과 다 지지하면서 폭발한 겁니다. 응축됐다가 폭발한 거죠. 일지테크 상한가 적중. 다만 상한가 적중 후에 4.57%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상한가 두 종목 적중. 한 종목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빼버리겠습니다. 상한가 두 종목 적중. 의미 있는 종목이죠. 이수스텝 이것도 선정했는데 17% 폭등 후에 9.14% 의미 있는 종목이죠. 똑같죠. 보세요. 자, 상층 구름을 돌파하고 오른쪽으로 기준봉을 세우고 붙입니다. 붙이고 기준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검은색 중심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지지하면서 전환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튕겨 올라간 거예요. 추세가 상방으로 들고 있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기업 분석이 끝났다면은 그 자리부터 그대로 도는 거지. 바닥부터 232% 또는 한 150%는 올라갔겠네. 아시겠죠? 그런 매매를 말씀드린 거. 동일 고무벨트 의미 있었죠. HLB 글로벌 이거는 이전부터 선정한 종목들이야. 선정하고 올라온 거. SK스퀘어도 선정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 저 구름 돌파했다가 쫙 긴 장기간에 오른쪽으로 쭉 붙여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구름 위에서 돌파하면서 도로 상방을 돌파하면서 검은색 상단을 돌파해서 나오면서 저 위까지 돌파한 거예요. 저 구름을 돌파해서 사서 언제까지? 빨간색 중심선을 이탈하고 구름을 이탈하기 전까지 버티고 끝까지 가져왔다면 수익률 자체가 80%가 돌파했네요. SK스퀘어 아시겠죠? 적중. 요거 이전부터 선정한 삼성물산까지 HLB도 지금 선정한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계속 선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인카 금융서비스 의미 있습니다. 이것도. 자, 인카 금융서비스도 크게 보세요. 자, 구름을 돌파했다가 다시 빨간색 중심선 알아 내려갔다가 다시 지지하면서 구름 위에서 지지하면서 구름을 튕겨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서 빨간색 중심선 또는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튕겨 올라갈 때 언제 구름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 보세요. 빨간색부터 해갖고 전부 다 장기 팽이 정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밀어올리고 해서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아래쪽 거래량 보세요. 중간 거래량 보시고 강력한 거래량이 폭발한 후에 거래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윗상방으로 틀고 있어요. 꼭대기에서 윗골이 달고 음봉이 털어졌다면 털고 나가는 겁니다만은 제 구름을 돌파할 때 역대 거래량이 나온 후부터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카 금융 서비스가 올라올 수 있었고요. 제가 선정한 후부터 완전히 수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하네요. 유니스케어스도 아래 위로 흔들면서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KC텍 15.12%, KC텍도 15.72% 폭등한 종목도 저 똑같죠. 보세요. 일목균형표 저기 최저 18,200원 172.68% 보세요. 172.68%가 폭등했거든요. 저주 구름 돌파하고 어디요? 구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져갔고 빨간색 중심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한국의 기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끝까지 가져갔고요. 이탈 후에 다시 올랐으면 재매수.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빨간색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빨간색 중심선을 지지하면서 기준선을 지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상한가 도전 종목 그리고 폭등 윗꼬리 종목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일단은 5종목을 추렸습니다. HLB, 바이넥스, 타이거 헬스케어, 인카 금융서비스, 판타지오. 이 중에서 인카 금융서비스는 지금 실시간 시간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하락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차트 자체가 그러나 인카 금융서비스가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뒀고요. 실시간 분봉 종가 수익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봐보시죠. 다음 HLB부터 한번 차트를 보고요. 5개 종목 종가 베팅 차트 관점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윗꼬리 매물을 소화하면서 중심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위로 폭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상태는 좀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매물층에 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차트 자체가 상당히 좀 살아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좋은 차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시간 분봉 관점에서 단타 관점에서 이 차트는 HLB가 괜찮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죠. 선정했는데도 폭등했고 계속 끊임없이 상승을 했고요. 바이넥스도 아마 바이넥스 선정 안 했나요 제가?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바이넥스도 매물층이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차트가 살아있습니다.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차트가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더라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넥스도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확실하게 넘버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타이거 헬스케어가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에는 이런 차트가 그나마 매물을 소화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이거 헬스케어가 지금 말씀드린 차트 중에는 그나마 좀 제일 낫고요. 다만 너무 많이 올라왔죠. 이런 차트 형태는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또는 어느 정도 구름을 돌파한 지점에서 어느 좀 근거리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차트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판다 안 판다 차트 변형이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자, 타이거 헬스케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인카 금융서비스. 자, 인카 금융서비스도 차트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다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윗꼬리도 좀 달렸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 수익을 실현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장기 팽이 다 정별로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만은 지금 인카 금융서비스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판다 안 판다 차트 변형이 없어요. 끝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차트가 괜찮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판타지오 상한가 도전 종목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선정할 종목이 없어요. 음색이 없어. 지금 같은 경우 판타지오도 그냥 어거지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이게 역배열인데다가 중기 팽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 상층은 매물층이 엄청 강력해요. 그러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일단 상한가를 찍었었고 소액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그냥 올려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면 차트를 돌리는 게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밋밋하게 오르다가 몇 프로 오르다가 못 올라가고 밋밋하게 하면 그대로 윗꼬리로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매물층이 워낙 강력하고 꼽기 때문에 역배열 쓰레기 위치잖아요. 이 종목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위치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요. 제가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이 선정을 하지 않죠. 그러나 상한가 도전할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다만 한번 봐볼까요? 자, 이쪽부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올라왔고요. 다만 중기 이격이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두드려 맞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MACD도 돌리긴 했습니다. 썩 좋지 않고요. K선과 D선도 완전히 살지 않았어요. RSI도 완전히 살지 않고 이격만 밀집시켜 가고 있고요. 거래량은 폭발했고요. 이 살아있고 MACD 테스트 자, 심리도는 40을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 VR은 312. 자, 사는 사람이 많고 파는 사람이 없어. 파는 사람 DMI도 썩 좋지 않고요. ADX만 ADX 수치가 23점 그대로 괜찮은 편이 들어가고요. 모멘텀도 117은 괜찮은 편 들어갑니다. 트릭스는 아직 추세를 완전 돌리지는 못했고요. 자, 거래량을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 이평에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고 강력한 매물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스테이원이 상승했습니다만 뚫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뚫으려면 몇 번 말씀드리는데 올리려면 확실하게 장 초반에 올려갖고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야 돼. 손을 못 대게. 그러면은 괜찮은데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차트가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르다가 윗꼬리하고 쭉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종목이 썩 좋지 않습니다만 없어가지고 한번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스 R은 뭐 추세 지속형이고, 자, 외국인 큰 214원 정도 되는 종목의 외국인은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냥 볼 필요도 없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형식상 외국인이 점유율 기관은 없고요. 이런 상태에 있네요. 자, 파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뭐 주말에 더 종목이 있으면 제가 숏이라든가 더 추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HLB, 다이넥스, 타이거 헬스케어, 인카 금융서비스, 판타지오 전부 다 이게 일목균형표 대원칙 한 3단계 정도에서 나와주면은 정말 안정적인 자리인데, 3단계가 아니라 거의 6단계, 그러면 또는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한 5단계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차트 변형이 없으면 끝까지 가져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5개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으니까요. 종가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모의 투자 관점에서 한번 메모를 해 두시고, 내가 종가에 샀다면 종가에 사서 뭐 마이너스 1%에다가 손절가를 잡고, 그 다음에 수익은 적게 본다면 뭐 3%, 2%, 3%에 두시죠. 두고 바로 날리는 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어느 실력이 된다면 마이너스 1%에만 걸어놓고 올라가면 끝까지 버티는 거죠. 팔 때 팔아야지. 아시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단타 관점에서는 미증시 같은 경우도 한번 더 실전에서, 한국 증시는 뭐 백발백중으로 통했던 것 같고요. 백발백중이라면 좀 너무 과한 거고, 승률이 엄청 높았다고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높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해봤는데 상당한 더 승률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래 자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그 단타하기에는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어느 정도 실력이 되거나 수준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주식은 도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제가 대원칙상은 뭡니까? 주식은 그냥 공부가 안 된 상태에 들어가면 도박감이 한 가지입니다. 그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충분한 실력을 쌓고 올라가야 되고, 항상 기본 대원칙은 뭡니까? 우량 주식, 실적과 성장이 동반되는 주식을 찾고 그 주식 내에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요. 웬만하면 기업 분석이 끝나면 장기로 끌고 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단타는 기법, 차트, 공부 관점에서, 그 추세를 알기 위한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소액으로 또는 모의 투자 관점에서 해야 되고, 절대 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넣지 않고 실력이 올라올 때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차트 분석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거래량만 동반돼주고 환경만 조성되면 어느 자리에서 나는 100% 이상이 아니라 90% 이상 반드시 수익을 얻을 만큼, 그만큼 실력이 올라와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단타로 2-3% 끊어먹는 게 아니라 2-3% 올랐을 때, 4%, 5% 올랐을 때 그 주식이 내릴지 오를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여러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너무 1시간 가량 방송이 아니라 주식 이 차트 기법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 기업 분석 종목 복귀랑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공부방에서 뵙겠습니다.